앤솔 채널의 김치엄마입니다. 출산 후 거의 3주 만이네요. 드디어 저희가 새 가족이 되었습니다. 짝짝짝짝. 저희 딸은 3월 8일 새벽 3시 반에 마터 마더스 하스피털에서 유도 분만을 통해 3.2kg로 건강하게 태어났고 벌써 아기가 태어나고 3주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3주라는 시간이 3년같이 느껴졌던 건 저만 그랬을까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나중에는 모유 수유에 대한 비디오를 올려보고 싶어요. 모유 수유가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모유 수유라는 난관에 부딪혀 꽤나 고생을 했고 다행히도 지금은 처음보다 좀 더 능숙하게 해내고 있답니다. 이전 비디오에서 임신 41주차 병원 방문, 그리고 그날 유도분만이 확정되었고 날 병원에서 진행된 멤브레인 스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오늘 비디오에서는 호주 마터 마더스 하스피털에서 진행된 유도분만 과정에서부터 출산 그리고 퇴원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3월 5일 병원 상담에서 유도분만이 확정되고 다음날 아침 병원으로부터 유도분만 스케줄이 3월 6일에서 3월 10일 사이에 확정되었다는 첫 번째 문자를 받았고 같은 날 오전에 날짜가 3월 7일로 확정되었다는 문자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내용은 유도분만 시작일로부터 출산일 플러스 하루까지 병원에 있게 될 테니 3월 7일 오전 10시 반까지 출산에 필요한 모든 짐을 챙겨서 병원으로 오라는 전화였습니다. 문자를 받고 날짜가 잡히니 그제야 출산한다는 사실이 실감이 되더라고요. 다음날 오전에 남편과 함께 아기 짐, 제 짐, 남편 짐, 먹을 간식 등을 싼 가방들을 싸서 주말에는 주차비를 낼 필요가 없는 병원에서 5분 거리의 스트릿에 주차를 하고 병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리셉션에서 체크인을 하고 잠시 기다리니 병원 스태프가 유도분만이 진행될 9층으로 저희를 안내해 주었어요. 9층의 한 프라이빗 룸으로 안내를 받았는데 제가 쓰게 될 침대와 남편이 쉴 수 있는 소파, TV 등이 준비된 쾌적한 룸이었어요. 짐을 풀고 그곳에서 가장 먼저 진행된 것은 아기의 심장 박동수와 저의 진통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거였어요. 분만 감시 장치가 제 몸에 부착되어서 저는 누워만 있으면 되는 거였는데 이때는 참 좋았습니다. 편하게 TV 시청도 하고 음악 듣고 준비해온 간식을 먹으며 여유를 즐겼습니다. 모니터링이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렸는데 그 시간이 지체된 이유는 아기의 심장 박동수가 일정하고 안전한 범위 안에 있는 것이 확인되어야 다음 과정이 진행되는데 아기의 심장 박동수가 60 이하로 떨어지는 신호가 발견이 돼서 확실한 리스크가 없을 때까지 지켜본다고 오래 걸렸어요. 모니터링을 마치고 운동도 하며 오랜 기다림 끝에 오후 5시 정도가 되어서 다음 과정이 진행되었어요. 다음으로 진행된 과정은 자궁 경부가 얇아지고 점차적으로 열리도록 돕는 벌룬 카테터를, 즉 끝에 2개의 작은 풍선이 달린 실리콘 튜브입니다. 그것을 자궁 경부에 삽입하는 과정이었어요. 삽입 과정은 침대 위에 누워서 진행이 되었고 15분 내에 끝나는 간단한 과정이었습니다.
풍선 삽입이 끝나자 물이 들어가 부풀어 오른 풍선 때문에 이물감과 압박감 그리고 꽉 찬 느낌이 들었어요. 참고로 풍선 삽입 후 화장실은 어느 때든 갈 수 있답니다. 다음날 새벽 5시, 즉 12시간 정도 후에 삽입한 풍선을 제거할 거라는 설명을 듣고 이제 저와의 싸움을 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룸으로 돌아왔습니다. 걷는 것이 좋다고 설명해 주셔서 약 10분가량 병원에서 걸었어요. 또 남편 저녁을 살 겸 병원 밖으로 나가 잠시 걷고 들어왔고요. 제 식사는 병원에서 무료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남편한테 운동할 수 있는 스위스볼을 구할 수 있냐고 병원에 물어봐 달라고 했어요. 잠시 후 간호사가 스위스볼을 제공해주며 진통제를 원하면 줄 수 있다고 얘기해줬어요. 저는 더 힘들게 되면 요청하겠다고 말하고 스위스볼을 이용해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하며 심호흡을 하면서 좀 더 버텨봤습니다. 풍선 삽입 후 5시간 정도가 흐르고 나자 통증이 점차적으로 계속 심해져서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하기 위해 간호사를 불렀어요. 간호사는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옵션, 진통제, 잠이 오는 약, 풍선에 들어간 물의 양을 줄여서 통증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아기를 낳으려면 잠은 좀 자둬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이 오는 약과 풍선에 들어간 물의 양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후에 다행히 잠이 들었고 1시간 정도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잠에서 깼을 때가 풍선 삽입 후 7시간가량이 흐른 밤 12시 정도가 되었는데 견디기 힘든 통증으로 매우 힘들었어요. 시간을 재보니 거의 매 1분마다 통증이 와서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가 도착했을 때 삽입한 풍선이 나와버렸어요. 풍선이 자연스럽게 나왔다는 것은 자궁경부가 많이 열렸다는 신호였고 간호사는 바로 자궁구에 열린 정도를 확인하였습니다. 검사 후 자궁구가 6-7cm가 열린 게 확인되었고 바로 저는 5층의 분만실로 옮겨졌습니다. 분만실로 이동하자 미드와이프가 들어왔고 출산을 위해 옷을 갈아입었고 많은 것들이 주변에서 진행되었어요. 사실 이때는 심호흡을 하며 진통과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기억이 나진 않네요. 10번 심호흡하면 휴식이 오리라 이 생각뿐이었던 것 같아요. 병원에서 나올 때 제공해준 출산 관련 서류를 보니 미드와이프가 새벽 2시경에 양수를 터뜨렸고 1시간 30분가량 동안의 진통과의 싸움 후 저희 딸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가는 태어나자마자 저의 가슴에 놓여져 있습니다. 남편이 찍은 제 사진을 보니 안도와 기쁨으로 가득 찬 얼굴이네요. 그렇지만 그 시점이 시작인 줄 까맣게 모르고 진통이 끝났다는 행복감이 가장 컸던 것 같네요. 아가의 탯줄이 제거되고 잠시 후에 미드와이프의 도움을 받아 아가에게 처음으로 젖을 물렸습니다. 남편이 그 장면을 놓치지 않고 동영상을 찍어놨네요. 아가를 안은 채로 태반이 제거됐고 또 회음부가 봉합이 되었습니다. 모든 과정은 총 1시간 30분가량 소요되었고 모든 게 진행되는 동안에 아가가 제 가슴에 놓여 있어서 온 신경이 아가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모든 후처리가 끝나고 아가의 키, 머리둘레, 몸무게 등이 확인되고 아가는 저와 함께 8층의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회복실로 옮겨진 후 김치가 배고픈 신호를 보내서 젖을 물리고 저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골아 떨어졌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병원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꼬박꼬박 챙겨 먹으며 아가도 열심히 먹이고 처음으로 해보는 기저귀를 갈고 또 남편과 똥기저귀를 갈며 아기가 너무 귀여워서 정말 행복해했어요.
아기에게 젖 물리고 울면 달래고 기저귀를 갈아주며 초보 엄마 아빠의 하루가 정말 빨리 지나갔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병원 안내에 따라 퇴원할 준비를 했습니다. 퇴원 전에는 저의 상태와 아기 건강 상태에 대한 여러 가지 검사가 2시간 정도에 걸쳐서 진행됐고 오후 12시가 되어서 모든 검사를 마치고 퇴원을 했습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시고요. 댄솔 스토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